오늘은 독서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품격 있는 아주 격조 있는 온라인 토론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다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좋고 댓글 남기시는 여러분들도 좋고 또 댓글을 보시는 다른 구독자분들도 좋고 그렇게 앞으로 좀 독서연구소에서는 온라인 독서 토론을 우리가 함께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계기로 자꾸 여러분의 의견을 써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렇게 아웃풋식으로 뭔가를 자꾸 해봐야 실력이 자꾸자꾸 늡니다. 문해력도 올라가고 논리력도 올라가고 표현력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게 온라인이어서 익명성이 강하다 보니까 막 막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스스로 자제하는 자제력도 키우고 격조 있게 토론하는 그런 자꾸 습관을 들이고 연습을 하면은 나라가 전반적으로 뭔가 좀 품격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독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저희 상상스퀘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상상스퀘어에서 나온 책 능력주의의 두 얼굴. 이거는 제가 스터디언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이 책은 뭐 아주 수준 높은 책입니다. 근데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지 못했습니다. 왜? 수준 높은 책인데 왜? 그러니까 저는 책을 굉장히 많이 팔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요. 이 책은 일단 두껍고요. 그 다음에 책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이게 개개인이 좀 얻는 게 있으면 강력하게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사회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 토론하는 책이기 때문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뭐 책을 읽으면서 문해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시사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겠지만 개인이 얻는 게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책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이런 책은 어떻게 효과가 나냐면은 한 명이 읽었을 때,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자기계발 서적 아니면 정보를 담고 있는 서적, 뭐 어떤 좋은 소설들, 뭐 이런 거를 한 명이 읽었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떤 만족감을 충분히 주고 정보도 주고 똑똑하게 해주고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책들은 뭐냐면은 여러 명이 함께 읽으면은 세상 문제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뭐 책도 읽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책도 두껍고 어려우니까 제가 너무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이 책은 강력하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실 분들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관심 있는 분들. 근데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왜?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했거든요.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코미디다. 멍청하다. 답답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정치인이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외국에서 왔나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어디 따로 살다가 정치하러 이렇게 몰래 온 건가요? 아니죠. 우리 중에 일부분입니다. 심지어 우리 중에 가장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높은 확률로. 정말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개개인으로서는 똑똑했는데 왜 정치를 하면서 바보가 되냐? 우리의 의식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격언도 있잖아요. 그 나라의 국민은 그들의 의식 수준에 걸맞는 정치인을 이렇게 갖게 된다. 저는 그 격언을 처음 접했을 때 너무 이렇게 뭐랄까, 뭐 가슴이 이렇게 답답해지면서 머리도 띵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 격언을 접하기 전에는 정치인들 욕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정치인 욕을 거의 안 하기 시작한 시점이 그 격언을 만난 다음부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의식 수준을 함께 높여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문제는 정답이 아예 없어요. 그냥 이권만 있어요. 누가 이권을 더 갖고 갈 거냐. 그다음에 어떤 문제는 정답이 있긴 있는데 51%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 세상의 문제들은 이렇게 되게 단편적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소에 책을 읽으면서 토론을 해 나가야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의식 수준을 높여야 정치인들도 우리 눈치를 보면서 아 헛소리 하면은 다음에 뭐랄까 당선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뭐 우리 의식 수준이 낮으니까 전반적인 의식 수준이 낮고 문해력이 낮으니까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차츰차츰 뭐 가능하다면은 좀 빨리 우리가 함께 의식 수준과 문해력을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오늘 설명을 들어보시고 토론을 같이 해보신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아닌 분들은 이 영상이라도 꼭 끝까지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책 소개를 했는데 한 번 더 소개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이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거의 손에 꼽는 경우인데 이 책이 서평이 기사로 나왔어요.
뭐 저희 출판사에서 부탁한 거 아니고요. 기자님이 임근호 기자님이라는 분인데 여기 별표 누를 수 있나? 안 되네. 로그인이 필요하네.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별표 한번 누르려 그랬는데 이 임근호 기자님이 이 책을 다 읽으셨어요. 왜냐면 서평 쓴 거 보면은 알아요. 그다음에 굉장히 정확하게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기사로 쓰셨는데 보통 기사로 나오면은 그냥 뭐라 할까? 기사를 위한 기사여서 출판사 서평을 복붙한다거나 그냥 출판사 서평을 요약해서 그냥 때우기식 기사로 쓰는 거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정말로 한국경제 메이저 신문사에서 이렇게 제대로 서평을 쓰는 거는 그러면서 이게 뭔가 이슈가 된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잘 써주셔갖고 요 서평만 같이 봐도 우리가 토론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여러분 책 제목이 뭐죠? 능력주의의 두 얼굴. 그냥 요약을 보면은 영국 언론인이 쓴 능력주의의 역사, 개인 능력 업적에 따라 보상받는 사상, 타락한 서구 사회의 대안으로 제시, 프랑스 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부상, 마이클 샌델, 엘리트 교육이 이제는 특권이 대물림하는 수단,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변질, 비판에 수능은 없애고 추첨제로 뽑는 것이 능력주의보다 과연 공정한가 반박.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주의, 우리 여러분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능력주의는 뭔가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고 민주주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건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린 여러분 능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데? 말 그대로 능력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거라서 능력주의의 시작이자 능력주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다?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IQ 테스트 이런 것들이에요. 뭐 토익 시험 보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점수 받아서 회사 들어가고 뭐 이렇게 보상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어떤 걸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시랑 정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이제 자기가 수능을 다 봤어도 자식이 있고 워낙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수시, 정시 문제는. 그럼 수시가 좋냐, 정시가 좋냐? 이것만 오늘 받아들여도 이제 우리나라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수시도 좋은 게 있고 여러분, 정시도 좋은 게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100% 좋고 100%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를 디폴트로 놓고 토론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수시 그거 안 된다. 그거 막 악용돼 갖고 막 부자들이 막 그거 이렇게 써먹어 갖고 지들끼리 쿵짝쿵짝해서 막 대학 보내고 막 그거 수시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요즘에 많죠. 그다음에 옛날에 정시는 뭐가 있었냐? 정시는 안 된다. 이거는 강남 애들이 싹쓸이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점점 그게 심해질 거기 때문에 정시는 안 된다. 수시를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우리에게 최선이냐를 찾는 거죠. 여기 절대적 100%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토론을 하는데 여러분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유명할 거예요.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그 베스트셀러 1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교수님이죠. 아마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일 텐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 됐죠. 근데 뭐라고 비판했냐면은 엘리트 교육이 이제는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대학 가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수능 없애고 추첨제로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막 이제 주장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요즘에 사실 더 대두되는 게 수시에 폐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수시 싹 다 없애고 공정하게 정시만 하자. 근데 그게 안 공정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스터디언 영상 때 소개해드린 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부잣집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외국에서 어렸을 때 1년, 2년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학 능력, 영어를 사실상 만점을 받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심지어 공부를 안 하고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엔 시스템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400점 만점에 그냥 쉽게 계산해서 100점을 만점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그걸 만점을 받지 못하는 친구는 영어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과연 공정한가요? 만약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해요. 만약에 수학 능력 시험에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농구가 있다고 쳐볼게요. 농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서 농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럼 과연 2점 슛을 얼마나 잘 넣냐가 그게 뭐 이렇게 체력장처럼 들어간다고 할게요. 근데
그게 수학 능력 시험의 90%라고 칠게요. 그 비중이. 근데 어떤 친구는 2m로 태어난 거예요. 어때요? 그냥 골대 앞에서 이렇게 손만 살짝 해서 이렇게 놓으면 다 늘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쟁이 공정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좀 비약이 있는 거예요. 제가 쉽게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공정하다고 하는 게 공정하지가 않고 이 공정이라는 거는 어떤 절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의외로 좀 상대적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요즘에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추첨제는 하나의 방법일 거고, 그러니까 뭐랄까, 수능보다는 딴 방법으로 대학에 보내자 이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반박하는 게 이제 에이드리지, 그 올드리지군요. 에이드리언 올드리지 우리 작가님이 책을 쓰신 게 능력주의의 두 얼굴이에요.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인데 한번 쭉 보시면은 개인의 재능과 노력, 업적에 따라 보상받아야 한다는 능력주의는 혁신적인 사상이었다. 능력주의의 두 얼굴이 전하는 메시지다. 능력주의는 태어날 때 사회적으로 지위가 평생 따라다녔던 구세계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저자 에이드리언 올드지는 영국 언론인이다. 이분이야말로 슈퍼 엘리트예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20년간 일했고 에디터, 칼럼니스트 다 했습니다. 21년 미국 블룸버그로 자리를 옮겼다. 그가 이 책을 쓴 건 최근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게 굉장한 이슈고 전 세계적인 이슈예요. 데니엘 마코비치 예일대 교수는 2019년 펴낸 엘리트 세습에서 엘리트 교육이 이제 후손에게 특권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마이클 샌덴 하버드 교수는 2020년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가 열심히 노력해서 막 수능 보고 그런 게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뭐가 나오냐면은 하버드 대학교, 뭐 서울대학교보다도 훨씬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죠.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의 평균 연소득이 나오는데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7억 정도예요. 미국에서도 여러분 7억 벌면은 돈은 굉장히 많이 버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부모의 재력 이게 상관관계인데 뭐 부모의 재력이 없으면은 생각보다 하버드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뭐 실제로 돈을 주고 뭐 기부 입학을 하는 하버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부 입학도 있고요. 비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을 이렇게 비리로 그 뭐죠? 그 하우스 오브 카드인가? 거기서도 뭐 거기 정치 뭐 보좌관 중에 한 명이 뭐 스탠포드 입학 때문에 골치 아파하니까 거기 주인공이 그걸 해결해주고 딜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실제로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입학사정관들이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어떤 뭐 잘못된 방법도 좀 생각보다 많고요. 뭐 아무튼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마이클 샌델이든 뭐 여기에 뭐 마코비치 교수든 이게 이런 능력주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근데 그런 거를 그럼 비판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맞아요. 능력주의의 단점들이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로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도 정시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시를 만들었는데 뭐 수시에 이제 단점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를 단점 당연히 고치면 너무 좋죠. 근데 이걸 고치기 전에 그 역사를 한번 이게 왜 나왔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울드리지 작가도 인정한다. 능력주의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결함이 있다는 것을 글도 잘 쓰세요 이분이. 하지만 대안이 있느냐 묻는다. 그러니까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결국 거기에 대안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능력주의 말고 뭘 기준으로 사람을 뽑고 뭘 기준으로 채용을 하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건 나도 인정해. 부잣집 애들이 하버드도 더 많이 가고 부잣집 애들이 취업도 더 쉽고 모든 게 부잣집 애들이 이 교육에다가 돈을 때려 박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못 따라가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는데 그럼 대안이 있냐는 거예요. SAT를 없애고 샌델의 주장처럼 추첨제로 각 대학의 인재를 고르게 배치하면은 문제는 사라질까? 저는 절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는 아니라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능력주의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대한체제와 비교해 결함이 더 많은지 적은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민주주의에 결함이 없을까요? 자본주의에 결함이 없을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에 비교해서 어떤 거죠? 훨씬 나은 거예요.
그다음에 남한 북한 실험이 전 세계적인 실험이 끝났잖아요. 뭐 똑같은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휴전선으로. 그렇죠? 근데 어떻죠? 지금 보세요. 뭐 북한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저는 그거에 뭐 아예 동일하지 않거든요. 저는 항상 감사해요. 똑같은 이 한반도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운 좋게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는 속초에 사셨기 때문에 되게 휴전선이랑 가까운 거잖아요. 속초 정도 되면은 진짜 내가 진짜 남한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진짜 이게 신의 뜻이냐.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을 맨날 하거든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를 좀 우리가 대안이 어떤지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 무조건 깔 게 아니라. 어? 그는 역사를 돌아보고자 한다. 최근 능력주의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여러 역사적 사례를 보는데 간결하면서 빠른 보폭의 문장은 이 책의 미덕 중에 하나다. 나도 이런 말 잘 못 쓸 텐데 기자님이 좀 독서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중국 명나라 역시 능력주의를 앞세운 나라였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출신인 마테오 리치가 학문적 소양을 인정받아 황실 고문으로 위촉됐고 중국 대단했죠. 밑바닥 출신도 시험만 통과하면 고위 관료가 될 수가 있었다. 송나라 때 체계를 갖춘 이 시험 선발 제도는 외국인들 눈에도 혁신으로 여겨졌다. 리치를 비롯한 수많은 유럽 학자가 중국의 시험 제도를 타락한 서구 사회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험 봐서 학교 들어가는 게 되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호모사피엔스는 너무 길고 그렇게 20만 년 보면 길고 이렇게 뭐 좀 글도 기록을 하고 이런 역사를 봤을 때 한 2000년으로 따졌다고 보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시험도 체계적으로 보고 이런 걸 한 지 1, 200년밖에 안 됐어요. 뭐 우리나라는 100년도 안 됐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귀족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게 여러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뭐 귀족주의 뭐 지금도 있죠. 족벌주의가 되게 강한 시절이었죠. 태어난 게 전부고 그래서 그 여기 읽어보면 뭐 나오냐면 옛날 뭐 유럽의 황실 이런 데 보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든 청탁해서 자리 하나 얻으려고 그거 거절하는 게 왕의 일이었다는 게 나와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다. 막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게 우리는 지금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능력주의가 자리 잡은 지는 되게 역사가 짧습니다. 역사가 짧아요. 부작용이 많지만 생각보다 좋은 어떤 뭐랄까 시스템이죠. 서구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능력주의가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능력주의는 1789년 제정된 유럽 최초의 인권선언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도 명시돼 있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한 만큼 덕성과 재능 이외의 기준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에 따라 모든 공직 지위 일자리에 대해 지원할 권리를 갖는다. 이게 여러분 이제 권리선언 네, 이제 써 있는 거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한 말인데 저는 지금 이게 다시 읽으면서도 이런 거를 1789년에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덕성과 재능 이의 기준으로 전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서 지원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었나. 가슴이 이렇게 좀 이렇게 확 올라오거든요. 뭉클한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여러분도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사책 그런 거 읽어보면 좋죠. 그러니까 역사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를 되돌아볼 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역사를 읽었다고 해서 미래를 예측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의 시스템이 어떻게 안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는 데는 확실히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뭐 역사는 되풀이된다? 안 되풀이되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응? 이런 생각은 볼테르를 비롯한 계몽사상가들과 당대의 소설 연극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강대국으로 떠오른 모든 나라는 능력주의를 앞세웠다. 나폴레옹은 계급과 상관없이 참모를 고용했고 누구든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학 입학 자격시험을 부활시켰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그랑제코를 설립한 이도 나폴레옹이었다. 1800년대 초 나폴레옹에게 굴욕을 당한 독일도 능력주의를 받아들이고 난 뒤에야 프랑스를 능가하는 국력을 얻을 수 있었다. 능력주의가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만든 핵심 패러다임이에요. 영국 산업혁명의 선구자들은 20세기 영국 산업혁명의 선구자들부터 20세기 싱가포르의 부상까지 능력주의의 효용을 보여주는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제도와 사상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기 마련이다. 이런 게 핵심이죠. 능력주의도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책은 지적한다. 엘리트 부모를 둔 자신의 엘리트 부모들은 자신의 유전자, 돈, 인맥을 총동원해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한다. 미국 명문대들의 부유층 자제들이 입학 특혜를 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치권에서는 연줄로 자기 사람을 앉히는 정실 인사가 늘고 있다. 미국이 이래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 능력주의를 버리는 것이 답이 아니다. 저자는 플라톤에서 다시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플라톤이 그 옛날에 능력주의에 대한 모든 개념이 플라톤에서 나왔다. 그는 여성도 훌륭한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시대를 앞섰다.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당시 투표는 남자만 했잖아요, 심지어.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여성도 훌륭한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플라톤 다시 봤어요. 플라톤의 능력주의는 엘리트주의로 이어지지만 그 목표는 개인의 부나 쾌락이 아니라 공동체 번영이었다. 훌륭한 자질을 가진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데려와서 사회 공동체에서 키워야 한다. 좀 급진적이죠. 논란은 많은 주장을 폈지만 핵심은 명확했다. 능력을 통한 성공이 다른 능력 있는 이들의 부상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플라톤처럼 아이를 부모와 떼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제도적으로 능력주의의 결함을 보완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자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다만 단단히 여물지 않았다. 제가 솔직히 요 하나 때문에 되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책이 결론에 가서 힘을 잃는다는 평을 받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능력주의가 필요한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준다.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인데 작가님이 이 책에 대해서 이 서평을 쓴 기자님이 굉장히 호의적이잖아요. 그렇죠?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뭐 호흡이 좋다, 너무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 능력주의를 버릴 수가 없는데 이 지금 능력주의의 부패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울두리지죠. 작가가 제안을 조금 하거든요. 저도 똑같이 동의해요. 여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에 가서 힘을 잃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시아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깊이가 얕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이 사람은 여러분 이코노미스트 에디터 하면서 그 뭐 컬럼니스트까지 할 정도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와 우와 하면서 그냥 무조건 믿는 경향이 있는데 고 작가님 이코노미스트 오래 읽었잖아요. 자기 이코노미스트 오래 읽었지만 이코노미스트 애들이 뭐 한국 뭐 이런 거 아시아 얘기할 때 보면은 확실히 좀 뎁스가 얇다는 걸 자기가 옛날부터 좀 봤대요. 그거가 요번에도 여지없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책은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더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능력주의가 일단은 우리는 뭐죠? 수시도 좋고 정시도 좋은 면이 있다. 이거를 인정하면은 그냥 싸우지 않아요. 합의를 보려고 하지. 그러니까 더 어디가 최선인지를 노력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친구는 좋은 대학에 가면은 정말 인재가 될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예를 들면은 뭔가 이렇게 정시로 봤을 때는 뭐 영어를 유독 못해. 영어가 아예 빵점이야. 그래서 아예 좋은 대학을 갈 방법이 없어. 근데 그런 게 있다고 쳐요. 교장 추천. 그러니까 선생님 추천. 그래서 그게 합격이 되면 학교에서 한 명이 보내줘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모든 교장 선생님이랑 선생님들이 직업윤리 의식도 높고 객관적이고 그러면은 그 제도는 무엇보다 좋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혜택을 입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부모한테 좀 이렇게 돈 받고 아는 사람, 자기 친척, 심지어 자기 자식을 그런 거에 꽂아서 서울대 보내고 연고대 보내고 그런다. 서울 상위권대학교 보낸다. 그런 게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런 제도를 하려면은 뭐가 받쳐줘야 된다? 다른 게 아니라 직업 윤리의식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나라의 직업 윤리의식은 높다 낮다? 낮다. 굉장히 낮다. 우리 정치인 욕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비껴갈 수가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직업 윤리의식이 높은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직업 윤리의식이 높습니까? 라고 하면은 어디다 대답을 하실 건가요? 다 낮다고 투표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썸네일에 제목에 금수저를 넘어서는 현실적인 방법. 제가
이거 영상을 처음 소개했을 때 스터디언에서 거기서 뭐라고 댓글이 나왔냐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대 가는 게 그냥 정답이네요. 맞습니다. 영상을 제대로 보신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한 걸 제대로 이해하셨다면은 서울대 가는 거는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극소수만 가잖아요. 공부에서 1% 이내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여러분 그러니까 안 간 사람이 저도 못 가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대를 여러분을 졸업하는 거는 그 가치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정말로 큽니다. 그래서 서울대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거기다 대고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 안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사실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아요. 제가 이거 좀 적어봤는데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나와요. 에이 아니야 서울대 안 가도 난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돈 훨씬 많이 벌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죠. 맞죠?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그건 굉장히 편협한 거죠. 그렇죠? 전형적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리죠. 이렇게 사고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사고법을 자꾸 익혀보세요. 서울대 나온 10,000명이랑 서울대 안 나온 10,000명이랑 평균 소득이랑 뭐 건강 상태 이런 걸 비교하면 누가 높을까요? 개별로 비교하면 케바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10,000명, 100,000명 이렇게 하면 평균 회귀가 일어나거든요. 그냥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막 그럴 거예요. 아예 난 서울대 안 나와도 200억 벌고 300억 벌었는데, 아유, 그런 분 많죠. 저도 서울대 안 나왔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근데 점점 이 표본을 늘리죠? 서울대 나온 분들 중에 여러분 대통령도 있고요. 있죠? 그 다음에 기업 총수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창업자도 많고요. 그냥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서울대 나온 대통령이 있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잘못됐으면 지적해 주세요. 아무튼, 그냥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그냥 상대가 안 됩니다. 진짜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시적인 자꾸 사고를 할 줄 아셔야 되고, 여러분 명문대를 들어가면 제가 이점이 뭐가 있다 그랬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막강한 인맥.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 10,000명이 성공했다니까요. 근데 서울대야? 너 내 후배야? 선배님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준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점점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국의 부자든 미국의 부자든 자식들을 이를 악물고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면서 하버드든 스탠포드든 이런데 예일이든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서울대든. 응? 그럼 그게 나중에 가치가 너무 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다른 데서는 안 말해주는 거. 서울대나 뭐 연고대를 나오고 뭐 하버드를 나오고 뭐 프린스턴을 나오면은 거기를 나왔다는 것보다 그 안에서 배우면서 경쟁을 되게 일찍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벌써 치열한 경쟁을 해서 뭐 1등을 먹은 친구들인데 그 안에서도 어떻다? 그 안에서도 1등하는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진짜 경쟁이 그냥 체화가 되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데 그거를 목경해 보면 사람은 나중에 그걸 알면은 이악 물고 피 터지게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도 나중에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되게 일찍 깨닫는 게 굉장히 좋죠. 응? 그래도 제가 현실적으로 금수저를 넘어서는 법. 이게 금수저가 여러분 무섭다니까요. 돈 많은 게 여러분 진짜 금수저가 아니에요. 이런 어떤 지적 유산, 문화적 유산을 넘겨주는 게 진짜 금수저예요. 돈만 많은 거는 18K. 진짜 18K.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 편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금수저를 넘었으냐? 일단은 여러분 옛날에는 대학 인맥이 거의 사실상 전부였다고 그러니까 학연 지연이 전부였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연결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걸 좀 극복할 방법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이면은 그다음에 여러분이 실력만 있으면은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로 원래 머리가 뭔가 이렇게 뭐가 그러니까 바이어스 이렇게 뭐라 그러죠? 편견에 사로잡혔던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걸 깨부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 더비로 저희가 앞으로 2년 안에 인공지능 최고 전문가를 스카우트하려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요. 접선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이래. 접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연봉을 1억을 줘야 되고 저희 스타트업에서 줄 수 있는 연봉이 한계가 1억 정도니까 연봉 1억을 드리면서 지분까지 드려야 되거든요. 주식을 드려야 됩니다. 스톡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지분을 바로 넘겨드릴 건데 굉장한 전문가예요. 우리나라 인공지능 아마 그래도 100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그런 분을 저희 스타트업으로 지금은 대기업에 있어요. 지금 모셔오려고 하는데 그분이랑 저랑 어떻게 알게 됐냐? 그냥 온라인으로 알게 됐어. 온라인. 그냥 페이스북으로 알게 됐습니다. 학교도 전혀 다르고
만약에 이 소셜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SNS가 없었다면 전혀 만날 방법이 없었는데 뜻이 맞다 보니까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고 지금 이직까지 고려하는 위치까지 온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저랑 고 작가님 그러니까 완전히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페이스북으로 만났습니다. 유튜브로 만난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정말로 아끼는 우리 김주현 이사님 어떻게 만났죠? 멘토링 프로젝트에 들어왔던 경찰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내분의 친구가 김주현 이사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냐? 여기가 남편이 친구고 아내가 친구예요. 되게 그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상 한다면서 그 신영주 박사 진짜 괜찮으니까 상상스키 한번 지원해봐. 그렇게 해서 슈퍼 인재가 온 거예요. 김주현 이사님 제가 알기로 연봉 또 1,000만 원 오른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지금 막 수직 상승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어떤 각 분야에 실력이 있어. 근데 회사가 알아주지 않아.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보세요. 저는 어떤 목적 없이 누가 실력이 있다 그러면 항상 티타임으로 초대를 합니다. 왜? 그런 분들 얘기 듣는 게 너무 즐겁고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제가 그냥 연결시켜 드릴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것도 있냐?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저희 학교 후배랑 저희 학교도 이제 조교수가 됐거든요. 연결을 시켜줬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은 지금 세계적 대국 연구실 규모가 뭐 몇백억 규모고 저희 후배는 그냥 진짜 지금 피똥싸게 연구실 세팅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래도 MIT에서 포닥 따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거든요. 잘할 수 있어서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너무 이 형이 나한테 왜 이 정도까지 호의를 베풀까? 그래서 음, 형 제가 뭐 보답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보답해야지. 너 네이처 써야지. 우리 교수님이랑 네이처 같이 써서 너도 교신 저자로 같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건 저 잘 되는 거잖아. 너 잘 되는 게 나한테 보답이라고. 그냥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기분이 좋은데. 그다음에 어크놀리지먼트 이게 감사 거기에다가 이거는 신영준이 좀 코디네이팅한 게 있다. 그런 거 한마디만 언급해달라고. 난 그러면은 세계적인 저널에 내가 그래도 기여한 거에 되게 도움을 준 거에 기쁨을 크게 느낄 것 같다고. 저는 세상에서 지금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옥석을 발굴해서 알맞은 적재적소의 위치로 옮겨주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회사가 아니어도 되고 제가 돈 안 벌어도 좋아요. 그런 거를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여기도 취업도 소개해드리고 뭐 연결해드리고 멘토도 붙여드리고 변호사도 좋은 분 붙여드리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분들 일단은 저라는 루트는 아주 그러니까 영은 영인 거잖아요. 우리는 유다. 유무잖아요. 우리는 무는 아니다. Something is connected. 진짜 최소한 at least 최소한 뭐가 있다. 응?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를 알고 금수저가 여전히 유리하지만 여러분 의지가 있으면은 점점 여러분들도 금수저로 다가갈 수가 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주의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교육까지만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에서 부모의 역할은 교육의 한 7, 80%. 회사 가는 것도 분명히 부모가 영향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취업하는 것도 부모가 분명히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이제 거기서부터 한계가 굉장히 오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여러분, 저도 딸을 키우잖아요. 교육은 무서운 게 뭐냐면 선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분당만 돼도 제가 김주현 이사님한테 들었는데 중1 친구가 중3과 하는 거 굉장히 많대요. 나는 그런 얘기 듣고 어이가 없어갖고, 어이가 없어갖고.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선행이. 근데 여러분 사회생활은 어떻죠? 선행이라는 게 더 이상 없어지는 지점이 회사 생활이고 사회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못 따라잡았던 거 그러니까 영어도 빨리 마스터하고 뭐도 빨리 마스터하고 잽싸게 쭉 따라 올라가면은 예전에 내가 이 친구보다 계속 뒤쳐져 갔던 게 따라잡고 심지어 기울기 값이 커지면은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은 제가 이제 싱가포르 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부자 그러니까 집 출신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미국에서 살아서 영어를 기본으로 잘해요. 그럼 영어를 잘하면은 잘 읽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회화를 자연스럽게 했지만 어휘력도 굉장히 딸리고요. 이거 못 읽어? 그럼 못 읽는데요. 옛날에 고민 사연 중에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가 유엔에 인턴에 갔다 결국에는 문서 처리가 안 돼서 자기 유엔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사연으로 제가 읽어준 적도 있죠. 그러니까 의외로 부모의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다음에 이제 뭐 강남 출신 이런 친구들을 많이 뵀기 때문에 부모의 한계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내가 그러면은 나는 늦고 힘들었지만 거길 넘어서면 그다음부터 내가 쭉쭉 치고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영어를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익힌 친구들이 있는데 의외로 독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랑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많이 읽으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 해주면은 막 형은 그런 거 어떻게 다뤄요? 야, 책 읽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한 게 되게 이거 십몇 년 전부터. 그래서 저 때문에 독서의 습관을 들인 친구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금수저가 계속 앞서는 건 아니다. 당연히 우리가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지만 노력을 우리가 충분히 많이 하면은 앞설 수 있는 지점이 사회생활하면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이 금수저 이거에 너무 빠져갖고 그 다음에 금수저가 독이 되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그냥 금수저인데 이렇게 그 자녀가 우리 집은 돈이 많아 이거가 머리를 그냥 지배하는 순간 그 친구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더 이상. 금수저의 핵심은 내가 도전해도 실패해도 괜찮아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죠? 여러분이 안티프레지라는 환경만 조성을 해서 내가 도전해도 괜찮아. 그러나 내가 그 다음에 실패해도 괜찮은 도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군대 있을 때 부동산 자격증도 빨리 따려고 공부도 했다가 접었고요. CFA 자격증도 시험 준비했다가 접었고요. 접은 거 굉장히 많아요. 그냥 부동산 금융 쪽으로 하려다가 이런 것도 해두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도전을 해서 돈도 많이 썼었어요. 그 CFA 막 책 사는데 제 기억에 몇십만 원 썼었고 부동산도 뭐 이렇게 좀 돈 좀 써면서 공부하려다가 하다가 뭐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안 됐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실패한 뭐 학원 등록했다가 안 한 것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대신 뭐 그게 뭐 엄청난 실패는 아니니까 뭐 타격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같은 거는 쉽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정신과 시스템만 만들면은 금수저를 또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영어는 정말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말하기는 저는 생각보다 뭐 욕구가 많으시니까 하시면 좋죠. 근데 저는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읽기래. 이 금수저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간단한 영어를 잘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제 금수저라고 뭐 아까 회화는 하지만 읽기를 잘 못한다. 되게 어려운 책이고 뭐 이코노미스트 이런 거 말한 거고 일반 영어는 다 잘 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실제로 지식 읽기보다는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런 것도 다 영국에서 온 책이잖아요. 영국 작가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국에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걸 번역을 해도 마치 그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성해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빨리빨리 전달해도 되게 포지션을 되게 높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번역해서 그 정보를 재가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영어를 읽을 줄 알면은, 그러니까 영어를 읽을 줄 알아서 토익 같은 시험도 보면 안 되고, 저는 지금 토익 공부 안 하잖아요. 저는 지금 토익 봐도 그냥 뭐 만점까지는 모르겠고 900점 만점이면 950점 또 맞을 자신 있어요. 뭐 940점 또 맞을 자신 있어요. 왜? 그런 시험은 공부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런 걸 공부하고 있다는 게 정말로 이 능력주의라는 시스템에서 뭐라 그럴까? 혼자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트가 잘 될 자리인 게 뭐냐면은 토익 공부도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그런 걸 왜 해요? 만점이라니까요, 보면은. 그 시간에 독서하고 운동하고 다른 거 하면 돼. 막 코딩 공부하고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적어놨네요. 여러분 영어를 읽고 검색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자, 저는 여러분 저출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저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토론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으면 반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죠. 이 사람들의 출산율은 어떨까? 네이버에 치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런 거 죽어도 안 나옵니다. 나올 가능성 0%예요. 0.0000001%예요. 그래서 구글신한테 비나이다 하면서 코리안 아메리칸 간단해요. birth rate 출산율 출생률이라고 쳤어요. 와, 아니나 다를까 한국 분이 텍사스 대학교에서 쓴 영어 논문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 미국 사람보다는 낮습니다. 우리나라보다 0.4 높아요.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논문에서는 뭐 assimilate, 그러니까 좀 동화됐다. 미국 사람들한테 동화됐지만 여전히 코리아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란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미국은 출산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들의 평균 출산율보다 한국 사람의 출산율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무슨 특수성인가? 지금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아니라 어떤 생각과 마음 관계에서 오는 건가? 그런 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찾았다? 구글신한테 영어로 물어봐야 비나이다 애들이 나오지, 한국말로 물어보면 구글신이 응답을 잘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여러분 검색하고 읽으면은 너무 좋은데, 영독단, 영어 독립 단어, 제가 링크 붙여놓을 테니까 제발 좀 다 하세요. 그냥 넘사벽이에요. 넘사벽이에요. 제가 이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좀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가격이 오래 인상됩니다. 왜냐면은 너무 싸요. 너무 싸요. 저희가 다른 서비스랑 비교했을 때 너무 싸서, 그 다음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한번 좀 크게 한번 할 거예요. 그 업데이트 되는 시점에서 가격이 인상돼서 지금 1년으로 끊으시면은 어떻죠? 가격이 싼 가격에 그 이제 인상된 가격까지 혜택을 받으시겠죠. 여러분이니까 제가 몰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로 오를지 모르는데 저희가 고약가님이랑 우리 홍 이사님이랑 윤 이사님이 안을 잡았어요. 왜? 너무 싸. 인간적으로 이렇게 좋은데,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독보적 시스템인데 이렇게 쌀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게. 응?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우리 조카들한테, 걔네도 이제 그 좋은 가족에서 태어난 거죠. 이거 다 풀면은 영화 기준 5천 개 기준으로 이 고급 퀴즈까지 다 풀어놓으면은 작은 아빠가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럼 동기부여가 외적 동기지만 미친 듯이 오르죠. 중1, 중3한테 누가 100만 원을 줘요? 근데 그걸로 걔네가 중1, 중3 때 평생 필요한 5천 원 떼고 나간다. 그럼 얘네 영어 공부 단어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수능 같을 때 그냥 좀 필요한 것만, 그 다음에 거기 수능이 있어서 그거 영화로 외운 다음에 수능 한번 다시 풀면서 지문 풀면서 그때그때만 찾으면 돼서, 단어,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단어 찾고 이거 하면서 단어 찾고, 그럼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할 맛이 안 나거든요. 그렇게 안 되죠. 끝장나는 거예요. 그 수능을 저희가 2021년까지 해서 다 정리해놨다니까요. 수능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수능이 좀 우리가 쓰레기 시험인 게, 우리가 검증을 끝냈거든요. 수능 단어 중에 여러분 어떤 단어도 있는지 아세요? 사전에 뜻이 없는 단어도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죠. 수능 영어에,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 쓰는 거랑 좀 분포가 다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정말 이상한 단어들. 이게 근데 시험은 시험이니까. 어? 그래서 그 수능 그걸로 검증하면 끝나요. 뭐 수능 기출 중심이다? 나는 레마타이제이션 없이 어떻게 수능 기출 단어를 그렇게 다 정리했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우리는 수능에서 몇 번 나왔는지 그 나래비를 정확하게 세운 거예요, 진짜. 수능이 표본이 충분하지도 않아서 거기 좀 저희만의 알고리즘 기법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뭐 마지막에 꿀팁도 알려드리면서 오늘 능력주의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그러니까 금수저는 유리한 거는 그거를 금수저 다 의미 없습니다. 그런 게 안 된다니까요. 유리한 건 인정하면서 우리가 공략할 지점은 어디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따져봤는데, 너무 좋은 글 써주신 우리 임근원 기자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독서연구소에는 좀 수준 높은 격조 있는 토론을 같이 계속 여러분들이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능력주의의 두 얼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독서연구소에서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